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과 선배 동료 여러분, 정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평택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가번년 8월은 청마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듯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누길 이산가족 상봉의 온풍이 조심스럽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많지만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통일대박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둘로 갈라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통일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세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8천만 명인 3080 클럽에 세계 네 번째로 가입하면서 한반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또한 2050년에는 경쟁력은 세계 4위, 종합국력은 글로벌 톱5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본격적으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야 하고 통일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못합니다만 지금 양 장관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장관에 대한 지금 책임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정원 대선계의 무역 수사 축소 혐의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야당이 이미 일단락됐던 이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이 국회와 연계해서 보이콧을 한다고 합니다. 당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하고 의인화했던 민주당이 바로 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기 모순, 자기 당착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 도입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일입니까? 사법부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고 정치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삼권분립은 상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 상호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 또는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왈가왈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세계적인 경제 침체 여파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십니다. 1년 넘게 끌고 온 이 야당의 대선 불복과 이 당리당략에 의한 국정 발목 잡기 아주 신물이 나 있습니다. 이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켜도 처리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새누리당과 함께
정치 혁신과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유라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 방안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곧 유라시아 철도 사업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지나는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해서 해양과 대륙을 잇고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의 가교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다. 유라시아 철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다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수송시간과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남북을 하나로 이어가는 평화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대륙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철도의 중장기 계획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한반도 종단철도나 이 유라시아 철도 연결 구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죠? 그 당시에? 예,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등이 변화된 여건하고요.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같은 이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 재조정 내지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금년 상반기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이 524 조치인데요. 북한이 저지른 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 일 없듯이 결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북한이 이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524 조치와 관련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연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이나 나진 핫산 이 프로젝트처럼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 북한에 투자하려 할 때 524 조치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연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으로 발생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고 다음에 해지 문제가 논의에 되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진 핫산 사업의 경우에는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등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례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함께 한중을 직접 연결해서 대륙 횡단 철도와 있는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을 제안합니다. 한때 한중 열차 페리 사업이라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네,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 열차 페리 사업과 더불어서 이 가까운 장래에 이 대한민국과 중국을 잇는 한중 해저 터널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 한중 열차 페리와 한중 해저 터널은 이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그 인적 물적 교류를 아주 대폭 증대시킬 것이고요. 또 이 대한민국의 경제 허브이자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만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완결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연구는 돼 있습니다. 이 한중 해저톤에 대해서 90년대에 예.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이 예. 안 난 것으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재원 확보 문제 이런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 연구가 돼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예.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이 1994년도에 건설된 영국과 불란서, 영볼 그 해저 터널이 그 유럽 통합, 경제 통합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앞으로 이 한중 해저 터널도 동북아 경제 협력 체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총리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통일부 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지금 그 지역에 눈이 지금 약 한 1.8m 가량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우선 그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좀 대형 그 제설 차량을 다시 지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뭐 이상한 조짐이나 변화는 없습니까? 예, 뭐 북측도 지금 잘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처럼 이 100명씩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18차례나 이산가족 상봉을 행사를 했지만 사실 상봉의 기쁨을 나는 가족은 불과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현재 이 남은 분들만 해도요, 7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100명씩 상봉하다가는 2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계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부가 이 북한의 상봉 규모의 확대와 정리화를 위해서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도 작년에 실무 접촉을 통해서도 원래 이제 작년 9월에 저희가 상봉 행사를 하기로 했다가 연기가 됐습니다만 그때 실무 접촉에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즉 생사 확인, 주소 확인, 그리고 서신 교환, 그리고 상봉 정례화 등 지금과 같은 규모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데 인식을 갖고 북을 강하게 설득을 했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한 점도 역설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고 이 당장의 그 상봉을 위해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 개성공단 내에서 제2의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판단에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저희가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통해서 저희가 08년 7월에 이제 완공을 한 이후에 한 1,774명이 이 금강산 면회소를 통해서 상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부진한 상태고 이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속개가 되는 겁니다만 사실 좀 거리가 이제 멉니다. 고령인 이산가족분들이 다니시기에는 실제로 이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분단과 대치의 상징 죽음의 땅이었던 비무장지대는 이제 평화와 화해의 상징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초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사업 착수 목표를 적절한 시기에 DMZ 세계평화 공립을 북한에 제의하겠다라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시기와 또 어떠한 제안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이 군사적인 긴장 이런 것들을 덜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또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하기 위한 그러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북 간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절한 그런 그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협의를 제안하겠다는 것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제가 제안의 말씀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이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참여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건립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에 말씀드립니다. 개성공단이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그 추진 계획이 이제 구체화가 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통일 전 독일의 경우에요. 동서도 국경에서 이 베를린까지 가는 180 내지 200km의 고속도로를 서독이 건설 비용을 대고 동독이 입장에 대한 그 수익을 징수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속도로가 독일이 통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 통일부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자치단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경기도에 그 부지사로 일을 할 때 북한 방문단장으로 이 경기도가 북한에 펼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 지원사업 현장에 갔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깊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도 동서독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역할과는 별도로 활발한 자매결연과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 동질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교류 사업 추진 실적 그리고 우리 통일부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5.24 이전까지 그 지자체 간의 그 교류가 99년부터 2010년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 또 인도 지원 분야, 농업 협력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이후에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간의 그런 교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북이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협력을 통해서 남북 주민들 간에 서로 간의 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체제라든가 아니면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의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을 권장할 것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가장 넓고 개성공단, 임진각, 판문점, 남북 연결철도가 위치한 경기도는 이 지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입니다. 본의원은 이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경제교류에 물꼬를 트는 시범사업의 차원에서 파주 임진각에 북한 문화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개성공단과는 반대로 북한 근로자들이 우리 측에 있는 북한 문화관에서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이 북한 특산품 판매장, 식당 운영 등을 통해서 남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인의 제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참 실현을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진전이 되고 또 신뢰가 쌓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사업들을 앞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저는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남북이 처해 있는 이런 군사적인 긴장 문제라든가 정치 군사적인 신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특히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함께 이 판문점과 임진각 또 할리우드 등을 통해서 DMZ 세계평화공원과 연결하는, 그래서 연간 1,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이름하여 경기 평화밸리라는 그 프로젝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평화밸리를 통해서 경기 북부 지역을 통일을 열어가는 미래의 땅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맥락과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남북 간의 그 신뢰가 진전이 된다면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통일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경기도와 강원도, 말하자면 북한과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특히 이 휴전선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전체로 놓고 보면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지가 돼버린 이런 어떻게 보면 분단의 기막힌 이런 현실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와 경기도 이 두 도민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생활이라든가 경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분단선이 휴전선 지역이 뭔가 평화의 땅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튼튼한 안보는 통일 한국을 열어가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은 화랑의 후예답게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는 통일 강군의 역사적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장관님, 최근에 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조짐도 있다고 합니다. 4차 핵실험과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풍계리 일대에 핵실험 준비는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임박된 지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창리 일대 미사일 발사도 기초적인 준비 과정을 저희가 식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북한 자체의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서 통일의 길을 여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이 선진 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하나된 마음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우리 19대 국회가 앞장서서 통일한국의 길은 가는 길에 하나가 된다면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이 됩니다.